세상에는 수십 년이 지나도 가슴 한켠에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감정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오래된 노래 한 곡일 수도 있고 어느 골목길의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이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한 여자였습니다. 22살의 봄, 대학 도서관 창가에 앉아 두꺼운 책을 읽던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제 마음은 아무 예고도 없이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첫사랑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말이 많아지면서도 동시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저도 모르게 따라 웃고 그녀가 조용해지면 저도 숨을 죽이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핑계는 많았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그녀에게 다른 사람이 생긴 것 같았다. 졸업이 코앞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모든 핑계의 뒤에는 딱 한 가지 이유만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웠고 더 정확하게는 지금처럼 그녀 곁에 있을 수 있는 이 자리를 잊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졸업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도시로 갔고 저는 취업을 했고 각자의 삶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고 평범하고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씩 정말 가끔씩이지만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53살이 되던 해 겨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병이었습니다. 2년 가까이 투병하면서 저도 함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집이 이상하게 커졌습니다.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전부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살림을 차렸고 저는 그 넓은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밤마다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내에 대한 기억들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아이가 태어나던 날. 그런 기억들을 되새기며 저는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유독 잠이 오지 않던 날 불현듯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도서관 창가에 앉아 있던 그 모습. 봄볕 속에서 책장을 넘기던 손. 저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며 작게 웃던 표정. 30년이 넘은 기억인데 어찌나 또렷한지 그게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왜 이 기억이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까? 혼자가 된 공허함 때문인가? 젊은 날에 대한 그리움인가?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런 시간이 오는 건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기억이 거기 있었고 저는 그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뜻밖에도 오래된 동창 모임에서 그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처럼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게 뭔지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재회에 대한 설렘인지 옛 감정의 잔향인지 아니면 그냥 비슷한 처지의 사람에 대한 동질감인지 어쩌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섞인 무언가였을 겁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연락을 해야 할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화를 할까 문자를 할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떤 방식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는 너무 즉흥적이고 문자는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웃겼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첫사랑에게 편지를 쓴다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닌가. 하지만 그 생각이 한번 자리를 잡고 나자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 몇 줄은 몇 번이나 다시 썼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 이상하게도 말이 나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아니 두려워서 하지 않았던 그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때 좋아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정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그 진심을 숨긴 채 살아온 세월 동안 그 감정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낭만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혼자 안고 있던 이야기를 드디어 꺼내는 것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쓰고 한참을 다시 읽었습니다. 붙이기 전에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이 편지가 그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황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냈습니다. 답을 바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내 안에 더 이상 혼자 담아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젊은 날의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이미 지나간 것으로 치부하며 묻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이 정말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단지 표현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 저는 그 편지를 쓰면서 비로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진심 어린 감정 앞에서 사람은 여전히 같다는 것을요. 편지를 보내고 나서 한동안 저는 이상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후회와 기대가 번갈아가며 찾아왔고 어떤 날은 그냥 아무 생각도 하고 쉽지 않아서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오래된 책들을 정리하고 쓰지도 않는 물건들을 버렸습니다. 손을 바쁘게 하면 머릿속도 조용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편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받았을까? 읽었을까? 읽었다면 어떤 표정이었을까?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는데 왠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받는 순간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목소리는 30년 전보다 조금 낮아져 있었지만 특유의 천천히 말하는 방식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편지 잘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정확히 모릅니다. 체감상으로는 꽤 길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많이 놀랐다고 그리고 오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저에 대한 기억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그 기억이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안고 있던 무언가가 그 짧은 말 한마디로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로 근황을 조금 나누고 언제 한번 만나자는 말을 주고받고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3주 뒤에 만났습니다. 서울 도심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데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약속 장소에서 손을 떨다니. 젊은 날 소개팅 나가던 25살짜리도 아니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솔직했습니다.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걸음걸이가 익숙했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는 잘 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눴고 처음 몇 분은 어색했습니다. 말이 겹치기도 하고 어색하게 웃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어색함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고 나서부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처음에는 안전한 주제들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도 남편을 잃은 뒤 비슷한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집이 낯설어졌다고, 아침이 가장 힘들다고. 저는 그 말이 너무 잘 이해됐습니다. 아침이 제일 무겁다는 것. 눈을 뜨는 순간부터 혼자라는 사실이 실감나는 그 시간이 가장 길고 가장 어렵다는 것.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서로를 진짜로 마주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젊은 날의 설렘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을 공유하는 사람끼리의 깊은 눈 맞춤 같은 것이었습니다.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편지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읽고 나서 한동안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리고 그 편지가 자신에게 뭔가 오래된 문을 다시 열어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문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에게도 그랬으니까요. 그 편지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저에게는 오랫동안 잠가두었던 문 앞에 다시 서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일상이 있었고 각자가 감당하는 슬픔의 무게도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연인이라기엔 우리는 아직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았고 그냥 오랜 친구라기엔 그것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냥 그 나이에만 있을 수 있는 관계였을 겁니다. 서로의 젊은 날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 그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날처럼 상대를 차지하려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서로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나이에 만남을 서두르거나 상대에게 어떤 역할을 강요하는 것은 그 관계를 처음부터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상대도 저처럼 상처가 있고 상실이 있고 그것을 아직 다 소화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어리석어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표현이 관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은 굉장한 용기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어봤고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립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며 여러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표현은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간에 자신의 진심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국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나이의 관계는 젊은 날의 관계와 다릅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천천히 가야 하며 서로에게 기대는 것과 부담을 주는 것의 경계를 늘 의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감동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만나는 진심. 어린 연결은 젊은 날의 열정과는 또 다른 깊이를 가집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 묵힌 것일수록 더 깊어지는 맛과 같습니다. 빠르지 않지만 가볍지도 않습니다. 그녀와 두 번째로 만난 것은 첫 만남으로부터 한 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는데 시간이 되냐고 차 한잔 하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제가 먼저 편지를 쓰고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녀가 먼저였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저에게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상대가 먼저 문을 두드린다는 것,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나이 들수록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동네 공원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그 어색함을 상당 부분 녹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동창 모임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거기 저도 있었습니다. 23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어쩌다 발견했다며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때의 제 얼굴이 어찌나 어려 보이던지.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주로 그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기억하는 장면들이 달랐습니다.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 어떤 날을 그녀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반대로 그녀가 생생히 기억하는 어떤 순간을 저는 희미하게만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공유했어도 각자가 담아온 기억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사람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만 기억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억이 다르다는 것은 어쩌면 서로에게 다른 것이 소중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헤어지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요즘에는 별로 없다고.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공통점을 찾기도 어렵고 서로를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과는 그 설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생략이 주는 편안함은 새로운 관계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편안함의 가치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상대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보다 상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편한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설레는 긴장감도 관계의 에너지가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긴장감이 오히려 피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나이에는 가장 좋은 상대입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을 처음부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편안한 관계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지인이라도 오랜 공백 이후에 다시 만나면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세월만큼 변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그 사람이 지금도 그대로일 거라는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의 상대를 지금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시니어 관계에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태도입니다. 저는 그녀를 다시 만나면서 그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22살의 그녀와 지금의 그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말하는 방식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조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살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 서로 달라진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 달라짐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의 그녀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혼자가 된 뒤에 비로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서는 연습을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나게 되면 다시 그 독립성이 흔들리지 않을까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오랜 결혼 생활 후에 혼자가 된 분들일수록 새로운 관계가 또 다른 의존이나 구속이 될까봐 조심스러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다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그녀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해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다고.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안전해집니다. 감추는 것이 관계를 망가뜨리고 솔직함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상대의 시간을 함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연락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혼자 있고 싶을 때 그것을 거부가 아니라 필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빼앗으려 하거나 자꾸 채워주려 하면 관계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저와 그녀는 지금도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2-3번 많으면 4번 정도 봅니다. 매일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간격 안에서 서로가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주 보아야만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백이 있는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각자의 시간 속에서 각자가 살아가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가장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지 한 장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편지가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용기 내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 행위가 상대에게 어떤 응답을 받든 간에
자신 안에서 무언가 정리되고 해소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가 다음 걸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니어 세대의 관계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눈치가 보이고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고 스스로도 이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편지를 쓰기 전에 똑같은 고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정에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느끼고 그 사람 생각이 나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것이 25살에 느끼면 자연스럽고 55살에 느끼면 어색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더 신중해지고 더 천천히 가게 되고 상대를 배려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것은 감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시선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자녀들의 반응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부모가 새로운 이성과 만난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합니다. 물론 자녀들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어른이 된 이상 부모의 삶을 결정할 권한은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모도 한 명의 독립된 사람입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된 부모가 새로운 사람에게 위로를 얻고 삶의 활기를 찾는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존중해야 할 부모의 삶입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기거나 감추면 나중에 더 큰 오해를 낳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자연스럽게 알리고 자녀들의 이야기도 들어주되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의 반대가 있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들어보고 그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참고하되 단순히 낯설고 불편하다는 이유라면 시간을 두고 이해를 구하면 됩니다. 저 역시 아이들에게 그녀 이야기를 꺼낼 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딸은 처음에 조금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분하게 이야기했고 강요하지 않았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 모두 아버지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국 자녀들도 부모의 행복을 바란다는 것을 그때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감정을 너무 서둘러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이 거기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에게는 다시 설레고 다시 따뜻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스스로 박탈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후반부에 만나는 관계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무게가 관계를 더 진지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빠르게 타오르는 불꽃보다 오래 은은하게 타는 숯불이 더 오래 따뜻한 법입니다. 우리 나이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개인적인 경험을 꽤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편지를 쓰던 그날 밤의 떨림부터 전화를 받던 순간의 심장 소리까지.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용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부모를 잃고 배우자를 잃고 오랜 친구를 잃고 젊음을 잃습니다. 그 상실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두렵게 느껴집니다. 어차피 또 잃게 될 텐데 왜 시작하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압니다. 저도 그 생각의 한가운데 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도 됩니다. 어차피 잃게 된다면 그 전까지는 충분히 누려야 하지 않겠냐고. 꽃이 지기 때문에 피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기 때문에 피어 있는 동안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끝이 온다는 사실이 지금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지금을 더 충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과 시간을 나누고 서로의 일상 속에 작은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설령 오래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준 온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억 속에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남은 삶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녀에게 편지를 쓴 것은 그녀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의 감정을 복원하려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혼자 품고 있던 진심을 한 번쯤 꺼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저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향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일입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저도 모릅니다. 그녀와의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을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변해갈지. 하지만 그 불확실함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확실함 안에 삶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예측 가능한 삶은 안전하지만 설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렘 없는 삶은 길어도 짧게 느껴집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혹은 오랫동안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더 들여다봐 주십시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행동에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이 거기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오래 살았고 충분히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그 세월이 우리에게 준 것은 주름과 흰머리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진심을 알아보는 감각, 그리고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를 아는 지혜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젊은 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집니다. 그 깊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